안녕하십니까. 바로 묻고 바로 듣고 바로 쓰는 바른 중국세법 차태길입니다. 예, 몇몇 구독자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명을 바꿨습니다. 예, 얼굴이 더 좋아 보인다고 하니까 여러분, 예, 잘 즐겨주십시오. 즐기면 돼요. 예. 오늘 진도 나갈 거요. 우리 지금 121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에 지분의 간접 양도라는 이야기인데요. 예, 한번 그 위에 있는 말을 읽어볼게요. 예, 외자기업입니다. 한국 본사가 다른 계열사와 합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본사 합병 후에 회사 이름도 합병 후 법인의 이름도 옛날 회사 이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별도의 행정 절차를 수행해야 되나요? 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질문이죠. 여기서 그럼 지금 이 상황을 갖다가 제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이 간접 양도가 지금 이 상황도 있는데 다른 케이스도 있거든요. 1번 지금 한국의 주주를 갑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다른 주주를 을이라고 하고요. 갑의 회사가 A라고 하고 을의 회사를 B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알파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선 위에는 한국입니다. 한국이에요. 선 아래는 중국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질문하신 분의 상황은 이 두 회사가 합병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합병 후에 이름을 뭘로 했어요? A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어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네, 럭키와 금성이 합병을 해서 럭키 금성이 되고 LG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갑이 A를 소유하고 있었고 을이 B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갑이라고 생각해 봐봐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합병 후 법인을 C라고 할게요. 그냥 우리 생각 편하게. 그러면 여러분이 갑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합병을 할 때 A 가치를 포함해서 C 법인의 주식의 일부를 계산해서 가져갔겠죠. 이 A 무시하고 그냥 이것만 받겠어요? 아니죠. 분명히 합병 후 법인에 A도 넘겨주고 C 법인한테 A도 팔고 A도 같이 포함해서 파는 거죠. 어차피 자회사니까. 이해되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지금 간접 양도라고 하는 거는 지금 A의 입장은 지금 원래 B가 합병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주주 입장에서는 갖고 있던 A 주식을 포기하고 나중에 C 주식의 60%가 되든 70이 됐든 40이 됐든 가져간 거죠. 교환이죠. 갑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A 주식을 포기하고 C라는 새로운 회사의 주식을 가져간 거죠. 이해되겠어요? 네. 그럼 그 안에 이미 A도 같이 넘어간 거예요? 안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볼 때는 이 알파도 어떻게 했다고 보는 거예요? 갑이 팔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간접 양도가 된 겁니다. 간접 양도.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럼 이거는 좀 복잡한 형태의 간접 양도고 또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요. 갑이 있고요. A가 있고요. 알파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갑이 A 주식을 그냥 을한테 파는 거예요. 100%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을이 주주가 된 거죠. 양도한 거죠. 마찬가지죠. A를 갖다가 을한테 넘김으로써 알파도 같이 넘어간 거죠. 예. 이 한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꼭 한국일 필요는 없어요. 얘가 홍콩일 수도 있습니다. 홍콩에 홀딩스 만들어 놓은 거죠. 한국에서. 그래서 홍콩 법인 지분 자체를 갖다가 다른 영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홍콩 법인 자체 홀딩스를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새끼들이 사실상 다 팔린 거죠. 이것도 간접 양도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렇게 된다면 잘 보세요. 이 경우에는 중국 알파의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A의 주주가 갑이었다가 을로 바뀐 건데 여기서 알아볼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때 이런 경우는 중국 과세관청에서 간접 양도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오케이. 그런데 이 경우 봅시다. A에서
A하고 B하고 합병해서 C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일단 이름부터 바뀌었죠. 알파가 이익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배당해야 되죠. 배당을 A로 써요. 예, 이제 어떻게 돼요? C로 써야 되잖아. 그럼 이름이 바뀌니까 과세관청에서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당연히 알죠. 그 다음에 합병을 했어요. 다행히도 만약에 이름이 A이고 A가 B를 흡수해 합병했다고 한다면 A의 사업자 번호는 바뀌었겠어요? 안 바뀌었겠어요? 안 바뀌었겠죠. 안 바뀌었죠? 그런데 만약에 B가 이게 기존에 상장되어 있던 상장회사예요. 예, A가 알짜회사예요. 예, 근데 상장회사인데 껍질이죠, 쉘이죠. 예, 그냥 이거 쉘이 맞죠? L이 하나입니까? 영어 선생님 물어보세요. 예, 껍질이야. 아무것도 없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알짜 회사가 껍질만 남아있는 상장회사한테 흡수 합병돼서 상장되는 효과를 보는 거. 백도어라고 그러죠? 백도어. 네, 뒷문으로 상장하는 거죠. 그런 경우라면 통상 어떻게 되냐면 A하고 B가 상장하는데 사실상 뭐가 알짜 회사예요? A죠. 그럼 합병하고 나서 이름을 뭘로 바꿔버려요? A로 바꾼다고. 예, 그러면 사업자 등록번호는 바뀌겠어요? 누구 번호겠어요? 흡수 합병을 누가 한 거야? P 합병법인이 A죠, 사실상. 근데 이름만 나중에 뭘로 바꿔버려요? A로 바뀌죠. 겉으로 보면 계속 A가 상장한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지만 사업자 등록번호는 누구 번호예요? B 번호죠. 그래서 배당할 때 보면 이름은 똑같이 A인데 사업자 번호가 등록번호가 바뀌었다고. 그럼 중국에서도 또 볼 때 배당할 때 주주가 바뀐 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간접양도가 이루어진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간접양도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중국 과세관청에서 이렇게 이런 경우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이게 또 간접양도 이해는 되시죠? 예, 근데 이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명확히 알아보겠죠? 예, 근데 그래서 지금 여기 질문하신 거 보시면 네, 합병을 했어요. 다른 계열사하고.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가 어떻게 됐다까지 말씀 안 하셨는데 이름을 똑같이 나중에 합병 후 법인이 A로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러면 이게 간접 양도라고 했죠? 예. 그럼 사실상 뭐 이번하고 똑같을 거예요. 이번 케이스나. 그렇죠? 예. 이 회사를 A를 팔면서 같이 이걸 팔아먹은 거잖아. 홀딩스를 팔면서. 예. 그래서 이런 경우 당연히 신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간접 양도예요. 예. 그러면 양도에 준해서 주주가 바뀐 거죠. 원래 알파 입장에서 A가 주인데 사실은 다른 주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건 껍질일 뿐이잖아.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양도에 준해서 세무 신고를 다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또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예, 지분을 사고 팔았다. 과세권 있다 없다. 누구한테 있어요? 지분을 사고 팔았어요. 알파 회사의 지분을 사고 팔았어. 그러면 그 지분 처분 이익은 어디 발생돼요? 한국에서 구주주의 손익계산서에 양도 차익이 발생되죠. 그럼 한국에서 과세한 게 맞는데, 예, 알파가 부동산 과다법인이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중국에서 과세권이 발생하죠. 예, 양도 차익의 10%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121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간접 양도라고 한다라고 하는 법규가 2015년에 확실히 된 거예요. 그 전에 있던 간접양도가 간접양도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예, 이런 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간접양도에 대해서 데퍼니션을 한 게 지금 121페이지에 있는 규정이고요. 그걸 지금 제가 읽을 마음은 없어요. 예, 여러분은 이 그림하고 이런 것도 양도로 준한다. 간접양도니까 이름만 직접 양도가 아닐 뿐이지 양도죠. 그래서 양도에 준해서 주주가 바뀐 걸로 보고 세무신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간접양도 행정 절차 이런 거 여러분 공부하라고 했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다 해드릴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간접양도가 있다 이런 게 간접양도라고 개념을 잡으시는 게 중요하지. 예, 간접양도 절차 이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순서 외우시는 건 여러분 그럴 리도 없겠지만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 안 할 거라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여러분 절대로 공부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거 세부담. 그래서 첫 번째 기업소득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지세 있어요. 기업소득세. 기업소득세 금방 설명드렸죠.
부동산 과다법인 여부를 먼저 판단해서 부동산 과다법인에 해당된다면 예, 지분 양도 차익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사실상 사고 팔았어요? A법인은 사고 팔았어요? 아니면 알파법인은 사고 팔았어요? 아니죠. 그래서 사고 판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죠. 그래서 부동산 과다법인에 해당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세무서하고 계속 내고를 해야 돼요. 사실은 A를 사고 파는 거잖아. 복잡하죠. 지금 원래 한국에 있는 A에서도 가치가 있겠죠. A 밑에 또 다른 알파 말고 A가 갖고 있는 알파1, 알파2, 알파3 또 여러 개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과세관청 우리 담당하고 있는 A에서는 알파에서는 알파에 대한 것만 알파1, 알파2, 알파3 여러 개 있을 거예요. 나라면 중국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스에 있을 수도 있고 미국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관할 과세관청은 알파1이잖아. 예, 그럼 이거에 대해서 도대체 양도 가액을 얼마로 할 거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간접 양도라고. 예, 그러면 원가는 자본금이겠지만 투자한 원가는 그런데 이걸 판 금액을 얼마로 간주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알파 회사의 예, 감정평가, 가치평가, 기업가치 평가를 하고 그때부터 세무서하고 지리한 싸움을 해야 돼요. 이걸 얼마에 판 걸로 보자. 왜냐하면 이 알파만 단독으로 계약 금액이 나와 있겠어요? 안 나와 있겠어요? 어디 보더라도 안 나와 있죠. 이게 총 했을 때 A가 이 주식을 포기하고 C 주식의 몇만 주를 가져간다. 이것만 있겠죠. 그러면 나가서 이 알파를 얼마에 팔았는지 나와요? 안 나와요? 계약서에. 없다고.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 네, 세무서하고 계속 디베이팅 해야 돼요. 얼마에 판 걸로 보자. 그럼 네 감정평가서 갖고 와 봐봐. 만들어 와 봐봐.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기업소득세를 내고 기업소득세를 내게 되면 뭐까지 납부를 해야 돼요? 인지세까지 같이 나오게 돼요. 예, 인지세는 예, 근데 지금 이 계약서는 여러분 중국에서 작성된 계약서예요? 아니면 정확히 말하면 계약서도 없어요. 알파에 대한 계약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A에 대해서도 합병 계약서지 매매 계약서도 아니야. 합병하고 나면 C법인의 몇만 주를 A가 가져간다. C법인의 나머지 몇만 주를 B가 가져간다. 이렇게 계약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경우에 이 계약서 지금 매매가 됐잖아요. 그러면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근데 기업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예, 여기 있던 합병 계약서 혹은 이 계약서 여기 있는 계약서가 이 알파의 간접 양도의 과세 근거로 활용이 되는 거죠. 이 계약서 작성은 어디서 이루어졌지만 한국에서 이루어진 거죠.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졌지만 중국에서의 알파의 간접 양도의 과세 대상으로 근거로서 이용되기 때문에 그때는 중국에서 또 뭐까지 과세가 이루어져요? 인지세까지. 인지세. 예, 인지세율은 만분의 5입니다. 만분의 5. 예, 여러분 쓰시면 돼요. 인지세율 몇 %요? 예, 만분의 5. 예, 지금 이 지분 재산권의 양도에만 만분의 5지 다른 건 달라요. 매입 매출 계약서 만분의 5 아니에요. 예, 1000분의 1도 있고 예, 만분의 3도 있고 만분의 5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지분 양도에 대해서는 만분의 5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 이 간접 양도까지 봤어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 본사가 합병을 했다. 그럼 중국 법인은 무조건 뭐가 발생한 거예요? 간접 양도입니다. 간접 양도입니다. 예, 이거 놓치고 계신 분들 많으시고요. 하나 더 포인트로 알려드리면, 여러분 배당 이야기 한번 우리 지난 며칠 전에 봤을 거예요. 배당할 때 지분율 25% 이상일 때 5%, 25% 미만일 때 10% 원천징수 한다 기억나세요? 또 하나 조건이 2개 더 있었어요. 지분율 말고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어야지 5%로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 더 있었어. 지분 취득한 지 몇 년 지나야지 배당할 때 1년 이상 돼야지 5% 할 수 있다는 거 기억나세요? 간접 양도도 양도죠. 그래서 올해 간접 양도 이루어지고 작년치 올해 배당 때려버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원천징수 무조건 몇 프로야? 10% 간다고. 5% 못 받는다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5%가 아까우면 어떻게 해야 돼? 배당 1년 뒤로 밀어버리면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예, 절세 포인트죠. 예, 여러분 제가 돈값 해드립니다. 예, 수학료 아깝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예, 그래서 하나를 배우면 여러분 열을 알 거라는 제가 기대를 안 해요. 예. 저는 밥만 먹고 이것만 연구하니까 예, 앞에서 공부한 거 뒤에서 또
응용해서 이럴 때 이렇게 하십시다라고. 그건 누구의 역할이에요? 제 역할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간접양도 본사가 합병했다. 무조건 간접양도로 중개사 신고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 해에는 가급적 배당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해되시겠어요? 예. 예. 진짜 오늘 여러분들 돈값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간접 양도에 대해서 짧게 알아봤습니다. 예, 더 필요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잘 해드릴게요. 예, 그럼 오늘 여러분 이것으로 간접 양도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